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두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 계속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첫 일정 블랙록 회장과의 접견이었어요. 일단은 블랙록 뭐 하는 데입니까?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는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뭐 ETF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란 게 근데 이제 작은 데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기금이라든지 해외 연기 큰 손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1경 7천조 원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위탁 운용 같은 걸 맡겨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관이고요. 뭐 이 기관이 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또 레리 핑크 CEO 왜 유명하냐면 이제 사실 ESG 투자를 연 것처럼 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황 같은 것들을 올해 자산 운용 어떻게 하고 미래에 가야 될 거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ESG 투자를 연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ESG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뭐 우리의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흔히 말하는 우리 돈을 내준 사람과 공유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되게 유명하죠. 레리 핑크 CEO의 서한은 굉장히 유명한 서한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라는 이름은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블랙록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2조 5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경 7천조 원이네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더라? 상대가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큰 곳인데 재밌는 게 블랙록이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꽤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블랙록이 4만 5천 원에 샀다네요. 4만 5천 원에 샀으면 이게 오래 전에 샀다라는 거죠. 야, 거의 그러니까 두 배네. 그래도. 2배 가까이 좀 올랐는데 지금 4만 5천 원을 근래 찍은 적이 없어요. 이게 4만 5천 원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 계엄 직후는 아니고 그 더 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훨씬 전입니다. 계엄 때도 4만 9천 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게 4만 5천 원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까지도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수익률로 놓고 보면 지금 대충 한 89%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2배가 났다라는 것으로 보면 단순 수익률로 2배가 난 거지만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연간 수익률로 따져도 연간 은행 채권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오해하는 게 2배 났다. 근데 내가 10년 만에 2배 났다, 20년 만에 2배 났다. 그렇죠, 기간 그렇죠. 수익률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기간 수익률로도 상당한 수익률을 좀 냈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장사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37조 정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25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투자를 했고 수익을 내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량한 기업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AI가 화두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화두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AI 쪽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자산운용사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드를 어떻게 얼로케이션하고 이런 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구축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산운용사가 AI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어딘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게 사실 두 가지 화두거든요. 뭐 기후에너지 경제부를 세우면서 기후에너지 환경 잠깐 이름 헷갈리는데 기후에너지부를 생기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죠.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쪽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AI 관련해서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 조성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그리고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뭐 그런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생에너지와 AI 잘 맞는 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으니까 이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나는 거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블랙로얄 정도는 대통령 정도를 좀 만나는 부분들도 좀 있겠죠. 역시 어마어마한 데 일경원이니까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로얄 입장에서
그 블랙록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그들의 이제 얘기를 듣는 것들 아무래도 뭐 이재용 회장과도 자주 만나겠죠. 예, 뭐 이러면서 그들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직접 들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그 주식책을 읽어보면 가끔 뭐 유명한 사람들 쓴 책들을 보면 CEO를 만나봐라라는 그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얻는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블랙록의 자산을 우리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투자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나라 세일즈맨 1호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할 부분들이라든지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뭐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고 네. 그런 역할들의 일정 부분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경 7천조 원이 너무 감이 안 잡혀갖고 이걸 어떻게 쉽게 찾아드릴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해보니까 로또 1등에 950만 번 당첨되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 950만 만큼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뭐 여전히 이해는 안 되네요.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와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뭔가 조금씩 양보한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일단은 개발도상국 혜택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일단 WTO는 무역의 네. 자유화를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이제 국제 간 어떤 장벽을 낮추고 이제 세계 경제를 부흥하자라는 이런 큰 취지의 어떤 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다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입에 차이가 있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산물 수입 같은데 좀 혜택을 보는 이런 조건들이 여기도 아마 WTO로 제가 알고 이게 확실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역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무역에서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큰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 아닌 착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고 자기네 상품만 팔고 싼 거 뭐 식료품 사가고 이게 혜택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혜택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허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세 부과 같은 것들 좀 면세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관세가 있는데 좀 면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이게 혜택들이 150개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 혜택을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는 맞지만 자발적으로 혜택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뭐 중국에 대한 뭐 중국이 이제 좀 협상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시장을 열고 미국과 협상에 나갈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매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너네 이거 포기하라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중국은 G2긴 하지만은 선진국은 아니고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국가적인 위상, 뭐 발언권,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만 WTO는 개발도상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블랙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블랙록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신흥 시장이에요. 선진 시장이 아니니까. 네네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 일본과는 다른 또 작은 배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결국 이제 선진국 계열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국가 이제 보조금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글로벌리.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머징 마켓 아니 속해 있죠. 속해 있는 거고 또 뭐 국제기구로부터 보조금 받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각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틱톡 매각 문제 이런 것들도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둘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자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최근에 내온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그 선진적 AI는 계속 육성하되
그 이해 제조업은 흔히 말해서 정리 한번 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관세 협정 같은 것도 잘 안 되면은 남은 기업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좋은 애들이 수익을 계속 내면서 정리를 쭉쭉쭉 해나가야 이제 산업 같은 것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장벽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 이런 네네네. 기업들이 그러면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려 그러면 이제 관세협정을 빨리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이제 성장률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원래 중국 5% 목표긴 한데 이제 4%대도 구조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라진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예.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요. 미국은 일단 정도 필요하고. 예, 미국은 당연히 이제 이런 중국과의 관세 같은 거 해결이 안 되면 물가가 올라갈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부메랑으로 이제 되돌아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적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중국과 협상을 잘 해결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해결한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폼이 안 나는 뭐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지만 이걸 정리해서 정상회담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차원 정치 비즈니스 차원에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진척이 빨리 되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마음도 살짝 드는데 수장님께서 보시기엔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잘 될 것 같고요. 그게 여기서 G2의 위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이제 사인을 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굴욕적인 금액을 올려가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런 모습인데 중국과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연기 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틱톡을 미국한테 떼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일부만 물 위로 이제 들어온 부분들일 것이고 나머지는 또 미국이 또 중국의 입장을 조용히 또 받아들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틱톡 문제는 불거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거니까 이건 중국이 니네가 총대를 좀 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G2 국가의 위상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같이 죽느냐 아니면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같이 사느냐라는 방법에서는 후자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양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내부 정치적으로도 썩 그렇게 환경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틀어질 변수는 없을까요? 뭐 틀어질 변수는 뭐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틀어질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만나기로 했다라고 약간의 그 트루 소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입에서 뭐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산 카운터 파티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고서는 얘기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는. 근데 다른 분들이라면 그렇겠지만은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이랑 잘 지낸다, 통화할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G2가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업적을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찢는 하나하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닐 것이다. 관세 전쟁 시작 자체가 중국을 타겟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이든 행정부부터 내려온 중국에 대한 이슈,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 이슈를 한번 매점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만난다는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 또 틀어지면은 전 세계 경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혼란이 오면 또 금리 문제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전된 것 같다는 추론은 그 정세상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10월에 열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쪽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여기서 극적인 상황 뭐 갑자기 악수를 하고 우리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이런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단독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주태영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신다라는 거 정도만 지금 확정된 상태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둘이 단독 회담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중국 측에서는 이 기회에 여기서는 그냥 서로 그냥 이례적인 악수는 하겠죠. 하겠지만 중국을 한번 방문해다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좀 보면 만약에 단독 회담 일정이 잡힐지 여부는 한번 우리가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예. 들어가느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협의가 끝나야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래서 싶습니다. 뭐 조금만 첨언하면은 정말 조금만. 네. 트럼프 대통령 안 온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이런 예. 조건들 때문에 좀 협상이 잘 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 이야기 짧게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좀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이 이거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게 여파를 주고 있다. 과대평가라는 데에 대해서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증시가 좀 쉬어갈 때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미 하고 너무 있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보고 제가 항상 들은 얘기지만 밥을 5공기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 10분 10분 내에 5공기 먹으라 하면 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길을 단기간에 좀 너무 땡겨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천천히 올라왔다라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다라는 그러한 우리 격언이 지금 이제 작용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은 매일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AI.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첫날엔 호재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나온 얘기예요? 뭐 투자할 때가 거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한 삼각형을 그리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중조 그다음에 오라클까지 껴가지고 네. 이제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 AI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GPU 만들고 이제 모델 개발하고 내부 거래네? 이게 셋이 협동해서 그러니까 셋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면서 근데 나머지 것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흩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자꾸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면 거의 자전거래급으로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있다. 거품론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확장이 되면서 칩을 네네네.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생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메인 셋이 해먹는다.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거품론이 계속 생기는데 예. 거품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기서도 약간씩은 일단 해석의 문제죠. 네네네. 메인 업체니까 많이 제공한다 할 수도 있는데 제공 여기만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말씀씩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AI가 확장되는 거냐 아니면 거품에 그치는 거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어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거품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아직은 확장기 속에 예.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것은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익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든 면은 있지만 예. 아직은 우리가 뭐 각 지표들 뭐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전년 대비 40% 30%씩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예. 저는 거품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100원 벌던 회사가 200원 못 벌고 140원 벌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확장론, 거품론 어느 쪽입니까? 근데 좀 뭐 지나가봐야 안다는 게 그냥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네. 예측이 잘 안 돼. 지금 뭐 SSD라든지 드라이브 많이 판다는 게 예. 이게 AI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저장 장치라든지 이게 뭔가 더 생기면서 실제 제조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지나봐야 한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꿀지 수익을 낼지를 창출해. 그 칩 쪽에서 났는데 칩이 생활화되는 단계라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지켜보셔야지 투자 타이밍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영주 YG 경제연구소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